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톡스라는 게 어떤 시술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 보tulium 톡시아는 약물 사용해서 특정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얼굴의 주름을 완화시키고 턱이라든지 승모근, 종아리에 맞으면 그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이게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시술인데 이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고 또 가격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보톡스를 맞은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봤기 때문에 그 보톡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 논문에서 이 보톡스를 20대부터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톡스를 맞을 생각을 못 하다가 30대 후반에 한번 좀 해볼까? 좀 궁금해서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딱 맞고 이제 남편이 그거 알게 되면서 남편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시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2년 전부터 다시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도 모릅니다. 네, 지금도 모르고 그냥 쭉 지금까지 맞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한 5번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톡스를 맞게 된 계기가 그런 좋지 않은 얼굴 습관 때문에 맞게 됐거든요. 이제 먼저 눈썹이 이제 제가 한쪽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쪽 눈썹인데 이쪽 눈썹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습관이 딱 보톡스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데 약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어느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한쪽 눈썹만 이렇게 올려?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거울을 봤는데 이쪽 위에 산이 생겼더라고요. 근육산이. 그래서 저는 눈썹에도 이렇게 근육이 있구나. 그걸 알았고 그래서 이게 눈썹이 근육이 생기니까 눈썹을 아무리 그려도 나는 똑바로 그린다고 그려도 여기 산이 생겨버리니까 항상 짝짝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오르는 그 눈썹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턱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주 입을 다물면서 생기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자갈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한쪽이 이렇게 좀 파인 듯한 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울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미관상.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보톡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보톡스의 원리를 생각하자니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켜주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짓는 그런 나쁜 표정들을 얘가 막아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보톡스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이마 쪽 이쪽이랑 요 자갈턱 쪽을 맞았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벤트다. 지금 딱 맞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요런 데를 이렇게 요 눈가 쪽과 그 다음에 미간 쪽 여기를 2군데를 더 추천을 해주셔서 총 4군데를 맞게 됐고 저는 효과를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이 비대칭이던 눈썹이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눈썹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맞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늘 눈썹을 그리지 않았는데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이제 눈썹 문신을 한 적은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문신을 한 상태긴 하지만 한쪽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썹이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서로 대칭이 되게끔 맞게 됐고요. 그리고 이 턱 부분도 이렇게 한쪽이 좀 파였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 그래도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다.
그 미간은 제가 많이 뭐 찡그린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눈가 쪽은 사실 눈가 쪽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주름이 확 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정말 확실하게 봤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간을 찡그린다든지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눈썹을 저처럼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올리게 되면 또 주름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 턱 쪽에 자갈턱이 있다든지 힘을 주면서 자갈턱이 생긴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톡스를 맞으시는 거를 고려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톡스는 근데 다만 이게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주름들, 잔주름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좀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이미 깊게 이렇게 패여진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톡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맞은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정말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가 딱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4개월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맞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거를 저는 그렇게 자주 맞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보톡스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효과도 정말 많이 봤지만 그 부작용도 경험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멍이 있었어요. 이게 최근 7월에 제가 한번 맞았었는데 멍이 정말 여기가 좀 파랗게 들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날 이제 요 이마랑 턱만 맞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도 그 이벤트가 있다고 네 군데를 맞을 수 있는데 그 비용과 그 2군데를 맞을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군데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또 여기 미간도 맞고 여기도 맞았어요. 저는 사실 너무 보톡스를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시술을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는데, 보톡스는 효과를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 믿고 4군데를 해보자 해서 이제 맞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멍이 든 거예요. 의사가 갑자기 막 지혈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냥 똑똑하고 이제 말았는데 계속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눈치를 주시면서 계속 막으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났다가 또 이제 약간 차가운 그런 아이스 롤러 뭐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 저한테 이제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뭔가 주의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눈이 여기가 파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이제 7월에 결혼을 그때 이제 할 예정이어서 한 일주일을 앞두고 제가 요 시술을 받았는데 이 멍이 일주일 안에 사라질 그런 멍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집에 가면 분명히 제 남편이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이걸 왜 해가지고 지금 뭔 멍을 들여서 왔냐라고 진짜 한 소리를 제가 들을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진짜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점심시간, 회사 이제 점심시간에 이걸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하나 사고 멍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머리 한쪽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회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정말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밥만 대충 막 준비해놓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저는 이제 머리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산발하면서 오늘 좀 감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집에서 마스크 끼고, 그리고 되게 일찍 자고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추억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일단은 이제 또 다음날 또 회사도 가야 되고, 또 이제 결혼 때문에, 가족끼리 잠깐의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튼 이 멍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막 머리를 꽁꽁 싸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멍을 어떻게 거릴 수 있는지 그거를 막 찾아봤는데 거기 멍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멍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들을 사고 이제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멍 가릴 수 있는 메이크업도 배워보고 아주 그런 난리를 치고 이제 진짜 결혼식도 어떻게 이제 치르고 남편 가족도 다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메이크업이 그래도 조금 잘 됐나 봐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니면 제 얼굴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래서 일단 그 멍이 든 이후로 좀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텀을 두고 맞아야 되고 항상 알던 의사분이 아니라 다른 좀 의사분이 오셨는데 좀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좀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맞아왔던 부위들에 대해서의 좀 이게 부작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톡스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부작용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쪽 이마에 맞게 되면 눈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눈뜨기가 되게 무거웠는데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보tulium 그 톡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윗꺼풀이 들어올려지는 그 힘이 이게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육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마비가 되면서.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는 이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가까웠는지, 그래서 눈이 되게 무거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졸렸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눈을 푸릅 뜨면서 이제 하는데 계속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졸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일부러 어떻게 보면 좀 운동을 하게 되는, 여기가 딱 굳어져 있고, 이제 눈만 치켜뜨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근데 좀, 힘들었다. 한 2주? 2주 정도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가 부분은 좀 많이 웃어야 하는 직업인데, 여기가 이제 보톡스를 놔버리면 웃을 때 그러니까 여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맞으시면 좋다. 근데 그 미간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그냥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맞으시면 좋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사분들이 비추천하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여기 두피도 맞나 봐요. 두피도 맞는데 여기는 근육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랑 그다음에 눈 밑, 여기 바로 밑에. 저도 여기 주름이 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은 눈 둥글레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쪽이 맞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팔자주름 이쪽도 입 모양이 삐뚤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입 주변, 요 입술 쪽에 이제 맞게 되면 여기가 굳어가지고 그냥 먹지를 못한대요. 그냥 물 마시면 입이 그냥 물이 줄줄줄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추천 부위들은 이제 빼고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눈가들은 그런 좀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셔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성인데, 그 보톡스의 그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보톡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백질 때문에 그 내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률이 되게 낮아요. 0.1%. 그런데 문제는 이 보톡스가 미용뿐만 아니라 뭐 각종 신경이라든지 근육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런 실제 질병에 걸렸는데 이런 보톡스 내성이 걸려서 이걸 못 맞아.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톡스를 단순히 이제 막 싸다고 해서 막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맞으시면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보톡스의 내성을 제거한
그런 보톡스들이 있어요. 가격은 그래도 좀 비쌀 수 있는데 뭐 독일에서 오는 제오민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코어톡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맞는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내성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확률이 워낙 낮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걸리겠어? 하고 그냥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효과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쭉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내성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확률을 좀 더 이제 위험을 좀 줄이고자 저는 앞으로는 이제 코어톡스 얘가 이제 국내산인데 제오민보다는 이제 가격이 더 싸면서 효능은 비슷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걔로 좀 갈아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보톡스를 맞을 때 어떤 제품을 맞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거예요. 일단 순수 보톡스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1년에 2번에서 3번 그 보톡스를 맞고 3개월 이내에는 맞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승모근이라든지 뭐 종아리라든지 그런 고용량이 들어가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톡스를 할 때는 그 필요한 부분에 한 번에 맞으셔야지 한 번은 여기 맞았다가 또 다음 달에 또 여기 맞았다가 이렇게 맞으시면 안 돼요. 네, 내성에 더 계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